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도심과 파푸스의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도형의 중심을 우리가 도심 혹은 센트로이드라고 하게 되고, 다음 그림과 같이 두께가 t로 일정하고, 그리고 밀도가 이제 어떤 일정한 이러한 곡면으로 이루어진 얇은 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어떤 그 물체의 중심을 우리가 어떤 물리학적으로 고려를 할 때는 먼저 우리가 무게의 중심이라는 것을 먼저 고려를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x바 y바로 표현을 하면, 다음에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그 질량 중심의 정의와 동일하게 인테그랄 xdw 나누기 인테그랄 dw, 또는 이제 인테그랄 ydw 나누기 인테그랄 dw로 이제 x바와 y바를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dw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소 무게로 혹은 이 물체의 미소 자중으로 이제 중력과 속도 곱하기 어떤 미소 질량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만일에 어떤 중력장 속에 이제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g가 소거가 되어서, 즉 이제 dw가 이제 분모와 분자에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제 g가 인테그랄 기호 밖으로 나오면 이제 소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결국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력이 일정한 중력장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질량 중심과 이제 같게 됨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d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밀도 곱하기 어떤 미소 최적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미소 최적을 우리가 dv라고 하면, dv는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t 곱하기 da로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때의 이제 미소 최적을 여기에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분홍색으로 된 이러한 부분에 이제 부피를 우리가 이제 미소 부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앞서 이 식에서 dm 대신에 이제 이 식을 대입을 하면 x바는 로 곱하기 t 곱하기 인테그랄 x da가 되게 될 것이고, 즉 이제 로와 t는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적분기호 밖으로 나와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 t가 소거가 되게 됨에 의해서 결국 남는 것은 인테그랄 da분의 인테그랄 x da가 되게 되고, 결국은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어떤 이러한 물체의 그 어떤 재질에 대한 데이터에 상관없이 그냥 이러한 물체의 형상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중심이 정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경우와 같이 t가 우리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제 면적 도심으로 이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테그랄 기호 옆에다가 이제 a라고 하는, 즉 이제 에어리어라고 하는 이제 면적 도심에 대한 기호를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계산은 뭐 a에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이제 밀도는 어떤 우리가 지구상의 물체에 있어서 물론 엄밀하게 우리가 그 뭐 나노 단위까지 가면 이제 밀도가 뭐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고체와 액체까지는 밀도가 일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밀도는 뭐 인테그럴 기호 밖으로 뭐 나올 수 있어서 이제 소거가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t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t가 이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 도심으로 계산을 했지만, 반드시 이제 우리가 센트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뭐 면적 도심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물론 이제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기는 하겠지만 어떤 이제 t가 그 어떤 x, y, z 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뭐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리가 함수로 나타내서 계산을 하면 되지만 어떤 임의의 어떤 불규칙한 형상이라고 하면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뭐 함수로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그 경우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학만 공부하신 분들은 즉 이제 미적분까지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DA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 이제 잘게 잘라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계산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어떤 엄밀한 해를 구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이 되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의 CAD 프로그램에서 입체 도형에 대한 뭐 이러한 X바, Y바, Z바가 모두 계산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뭐 센트로이드를 손으로 계산할 일은 없고 CAD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즉 이제 데이터를 뭐 얻으시면 되겠고 물론 우리는 그런 것을 간단하게 이제 모델링을 하면 이제 바로바로 데이터가 나오지만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수학자들과 이제 엔지니어들의 이제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결과를 우리 세대에서는 이제 편리하게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심의 응용 첫 번째, 이제 정수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유체역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 영상이 항상 뭐 반드시 그러한 유체역학을 뭐 공부하신 분들만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번 영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플루이드 포스라고 하는 이제 유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특히 이제 정수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지 유체에서 이제 압력에 의해서 이제 어떤 깊이에 따른 그 압력 분포에 대한 어떤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플루이드 포스는 다음에 적분식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만일에 이제 밀도가 일정하고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비중량 W도 결국은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적분 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일단 미적분학 교재에서는 그러한 수식의 이 Y바가 아니고 이제 H바를 이제 유도하는 과정이 조금 간략하게 이제 되어 있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어차피 유체역학을 공부를 하시면 왜 H바로 계산을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유체역학 제 채널에 있는 유체역학 영상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이렇게 복잡한 적분식으로 계산하던 것을 다음에 우리가 도심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 이제 이러한 어떤 면적이 A인 이러한 플레이트에 작용하는 이제 정수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플레이트의 이제 도심까지의 이제 깊이 곱하기 비중량 곱하기 이제 이 플레이트의 면적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도심을 응용한 부분은 뭐 역학에서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일단 미적분학 영상에서는 이제 미적분학 교재에서 소개된 내용들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어차피 기계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시기 때문에 뭐 이미 공부를 하셨거나 뭐 졸업을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도심에 대한 것을 많이 응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정력학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학 시간에서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알고 또 들으면 또 그러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심의 응용은 이제 파푸스의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도 그 정력학에서 또 나와서 다루기는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도심을 응용해서 우리가 어떤 물체의 그 회전체의 이제 부피나 어떤 서페이스 에어리어를 이제 계산하는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칠이 되어진 부분의 면적을 가진 이제 부분이 그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에 우리가 부피를 한번 구하라고 하면, 그때 부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단 다음에 공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일단 이 공식에 있어서는 결국 이러한 파란색으로 된 어떤 미소 그, 그 미소 면적에 대한 것을 이제 각각의 어떤 이 X축으로부터의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해서 이제 결국 C부터 D까지를 적분을 하면 결국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한 이제 부피가 계산이 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 파이는 뭐 상수이기 때문에 일단 적분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이 파이의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y, ly, dy로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면적에 대한 그 x축에 대한 그 도심 y바는 이제 결국 a분의 우리가 도심의 정의에 의해서 a분의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이제 y 틸다는 어떤 임의의 그 이러한 미소 면적에 대해서 이제 x축으로부터의 그 도형의 이제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y 틸다라고 하고, 결국 이제 y 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y가 되게 될 것이고, da는 결국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의 면적이기 때문에 이제 ly 곱하기 dy로 그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고, 다시 이제 이 부분에서 그 결국 이제 우리가 앞서 수식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동일한 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a를 양변에 곱하면 결국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y의 y 곱하기 ly dy는 이제 이 도형의 면적 곱하기 이 도형의 이제 x축에 대한 그 도심거리 y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제 v는 이제 2파이 y바 a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일반적인 식으로 적으면 반드시 우리가 뭐 만일에 y축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y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회전축에 따라서 어떤 도심거리는 그 도심에 대한 표기는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회전축으로부터 이제 도형의 도심까지의 그 거리 도심 거리를 이제 로라고 하면 결국 어떤 회전체에 대한 부피는 우리가 도심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2파이 로 a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파포스의 제2정리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어떤 서페이스 에어리어에 대한 정리로, 다음과 같이 어떤 곡선이 이제 x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떤 서페이스 에어리어로 이제 에어리어를 이제 이루는 그 도형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때의 그 서페이스 에어리어는 결국 그 다음에 공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구간이 이제 A부터 B까지로 주어졌기 때문에 적분 구간은 이제 A부터 B까지 2파이 y ds이고, 다시 2파이는 적분기호 밖으로 나오면 이제 인테그랄 x는 a, x는 b라고 했는데, 그냥 물론 이제 회전축이 뭐 x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x는 a, x는 b라고 표기를 했지만, 물론 뭐 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x축이 될 수도 있고 y축이 될 수도 있고 z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적분기호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뭐 그냥 a부터 b까지 y ds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식도 우리가 어떤 도심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이제 암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바로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어떤 이러한 라인에 대한 우리가 y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다음에 인테그랄 ds 분의 인테그랄 y 틸다 ds이고, 결국 y 틸다 ds는 y ds이고, 그리고 인테그랄 ds는 이 전체 a부터 b까지의 곡선의 길이 l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y바는 l분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y ds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서 유도한 이 식과 동일한 식이므로, 이제 이 식 대신에 이 부분에서 유도한 식을, 즉 이제 인테그랄 y ds는 y바 l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식을 대입을 하면, 결국 어떤 서페이스 에어리어를 계산을 하는 것은 이제 2파이 y바 l이 되게 될 것이고, 다시 이제 y바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s는 2파이로 l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반원으로 된 이러한 와이어에 대한 y축 도심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에 대한 반지름은 이제 a로 주어져 있고, 중심이 이제 원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이고, 따라서 이제 이 곡선의 방정식은 y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어차피 우리가 밀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도심을 구하는 건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 dm으로 주어졌고, 이제 델타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도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델타는 일정하다라고 하면 일단 dm은 델타 ds이고, 그리고 델타 a d 시타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제 이러한 호의 길이이기 때문에 어떤 각도 시타만큼 회전한 부분에 대한 어떤 미소 거리 d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지름 곱하기 이제 d 시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정리한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일단 질량 중심에 대한 식에서부터 결국 y바는 인테그랄 dm분의 인테그랄 y 틸다 dm이고, 현재 이제 dm을 풀어서 쓰면 이제 델타 a d 시타가 되게 되고, 그리고 현재 이제 시타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어떤 매개변수에 의해서 이제 x, 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타에 대해서, 즉 극좌표계로 표현을 하면 이제 a 코사인 시타, 이제 a 사인 시타, 즉 이제 x는 a 코사인 시타, y는 a 사인 시타이므로, 어차피 우리가 x는 쓸 필요는 없고, 이제 a 사인 시타를 이제 y 틸다 대신에 대입을 하고, dm은 다음에 이제 유도한 식을 대입을 해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고, 일단 적분 구간은 우리가 x나 y로 하면 이제 0부터 a까지 혹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인데, 현재 이제 우리가 각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도는 결국 반원이므로 이제 0부터 파이까지를 이제 적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여기에서 이제 일정한 값은 a와 델타이므로 이제 a와 델타를 적분기호 밖으로 빼면 결국 이제 분자는 델타 a 제곱
이제 인테그랄 D의 식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아래 식도 델타 A 곱하기 이제 D 시타가 되게 되어서 결국 D 시타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것은 파이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델타 A 제곱 곱하기 결국 그 사인 시타 D 시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 결국 이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를 파이부터 0까지 그 적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0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2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파이 델타와 A는 이제 소거가 되게 되어서 결국 이제 Y바는 이제 파이분의 2A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X바는 어차피 이쪽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었기 때문에 X바는 그냥 이제 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그 그림에 대한 그 부피와 이제 서페이스 에어리어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토러스에 대한 그 부피는 우리가 이제 앞서 다루었던 그 파푸스의 정리에 의해서 현재는 Z축을 그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경우도 이제 Y축에 대한 거리값으로 혹은 뭐 X축에 대한 거리값으로 그 계산을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제 뭐 식을 이제 이 식을 다시 적으면 2파이 Y바 A 또는 2파이 X바 A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결국 이제 이 황토색으로 된 이제 원에 대한 그 Z축으로부터의 그 도심까지의 거리는 B이고, 그리고 이 도형의 원에 이제 반지름이 A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로우는 B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A는 파이 A 제곱이 되게 되어서 결국 V는 2파이 제곱 BA 제곱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러한 토러스에 대한 부피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페이스 에어리어는 우리가 앞서는 이제 라인에 대한 어떤 이제 혹은 이제 커브에 대한 것만 고려를 했는데, 이 경우는 그냥 그 이 서페이스 에어리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어떤 우리가 그 이 공식에 있어서 이제 L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러한 원의 이제 원주 길이가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로는 그대로 B가 되게 되어서 따라서 이제 L은 2파이 A로 계산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 서페이스 에어리어 혹은 뭐 건널비는 이러한 토러스 혹은 도넛의 그 건널비 S는 4파이 제곱 B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앞서는 이제 이러한 어떤 커브로만 된 어떤 와이어를 그 와이어에 대한 이제 센트로이드를 계산을 한 경우였고, 이 경우는 이제 어떤 반원으로 된 이 면적에 대해서 이제 이 반원에 대한 그 센트로이드를 그 파푸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고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그 X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이제 회전을 하면 결국 이제 구가 즉 이제 스피어가 작성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우리가 구에 대한 부피는 공식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구에 대한 부피도 우리가 이제 적분식으로 뭐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원의 넓이나 뭐 구의 부피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이제 수학을 뭐 공부를 하지 않고 등한시 했더라도 한 번은 공부를 했었을 것이고, 뭐 기억이 안 나면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정보이므로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파푸스의 정리에 의해서 V는 2파이 로 A에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로를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로는
이제 2파이 a를 이제 양변에 나눠주면 결국 이제 로우는 y바가 되게 될 것이고, 나머지 식은 이제 2파이 a분의 v이므로 우리가 반원에 대한 뭐 면적과 구의 부피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혹은 뭐 그 공식을 다 암기를 하고, 공식이 아니고 이제 그 부피와 넓이를 알고 있을 것이므로 이제 각각의 공식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3분의 4 다시 3파이분의 4a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떤 적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계산을 하는 그 문제들을 이제 볼 수도 있었을 건데, 이제 파푸스의 정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간단하고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대부분의 어떤 수학자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공식이라든지 정리 같은 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복잡한 식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이제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